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매 아닌데 치매 걸린 척한 부모가 무려 230명. 병원에 가고 약도 먹는 척하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척했습니다. 왜 멀쩡한 부모들이 이런 연기를 했을까요? 이유를 들으면 가슴이 아플 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4가지를 공개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김복순 할머니 75세. 서울 강남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6개월 전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며느리가 놀랐어요. 어머니,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 이영희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들이 회사에서 급히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봐요.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MRI 찍고 검사하고 의사 상담했어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심이 중요해요.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그날부터 6개월간 며느리의 헌신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를 깨우고 옷 입히고 밥 먹였어요. 할머니는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 먹었어? 배고파.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30분 전에 드셨어요. 그래, 기억이 안 나네.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화장실 어디야? 며느리가 손잡고 데려갔어요. 밤에는 자다 깨서 소리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내 방에 있어?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6개월 동안 며느리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화도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프신데 어쩌겠어? 어느 날 며느리가 할머니 방을 청소했습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뭐지? 펼쳐보니 날짜별로 빼곡하게 글이 써 있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오늘 첫날. 며느리에게 날 못 알아본다고 했다. 며느리가 당황했지만 참았다. 며느리 손이 떨렸어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일주일째. 며느리가 매일 나를 돌봐준다. 화 한 번 안 낸다. 대단하다. 4월 3일 월요일 한 달째. 며느리가 힘들어 보인다. 눈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미안하다. 4월 20일 목요일 밤에 일부러 소리 질렀다. 며느리가 잠옷 입고 달려왔다. 한 번도 짜증 안 냈다. 며느리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무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6개월째. 이제 확신한다. 우리 며느리는 진짜 착하다. 나는 사실 치매가 아니다. 며느리를 시험했다. 10년 전 친구 박씨 할머니가 치매 걸렸을 때 며느리가 매를 때리고 굶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며느리도 혹시 그럴까봐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치매 걸린 척했다. 온갖 힘든 일을 다 시켰다. 밤에 깨우고 밥 먹은 걸 잊어버리고 화장실 못 찾고. 하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날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눈빛이었어요. 들켰구나.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시험했어. 친구가 며느리한테 맞았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무서웠어. 너도 나한테 그럴까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전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다. 6개월 동안 다 봤어. 넌 한 번도 날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밤에 깨워도 같은 말 반복해도 화 한 번 안 냈어. 넌 진짜 착한 며느리야.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집 명의를 며느리에게 바꿨어요. 너 같은 며느리라면 안심이야. 며느리가 손살에 쳤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자격이 있어. 6개월 시험을 통과했잖아. 박영수 할아버지, 78세. 부산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며느리를 시험하기로 했어요. 방법은 더 악랄했습니다. 첫째 날, 지갑을 숨기고 소리쳤습니다. 내 지갑, 내 지갑 어디 갔어?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훔쳤지? 지갑 내놔.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제가 왜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훔친 거 다 알아. 며느리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님, 같이 찾아봐요. 30분을 찾았더니 할아버지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거기 숨긴 거 아니야? 며느리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둘째 날 할아버지가 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짜서 못 먹겠어.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아버님, 평소처럼 했는데요. 거짓말. 일부러 짜게 한 거지. 나 죽으라고. 며느리가 참고 새로 차렸습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셋째 날 밤 2시에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못 찾겠어. 며느리가 자다 깨서 뛰어갔어요. 아버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짜증냈습니다. 너 때문에 잠도 못 자. 방해하지 마. 이런 일이 3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며느리는 한계였어요.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했습니다. 아프신 거니까 참아야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갔어요. 네, 아버님.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가 어리둥절했어요. 네? 내가 일부러 그랬어. 3개월 동안 너를 시험했어.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왜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옆집 박 할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며느리가 때리고 굶기고 학대했대. 경찰까지 출동했어.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무서웠어. 우리 며느리도 혹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너무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너를 지켜봤어. 지갑 도둑 누명 씌우고, 밥 던지고, 한밤중에 깨우고, 온갖 힘든 일을 다 시켰는데, 넌 한 번도 날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어. 넌 진짜 착한 며느리야. 할아버지는 예금 5천만 원을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이 집에서 살아. 너는 자격이 있어. 이순자 할머니 72세. 대구에서 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도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밥 먹었어? 나 배고파.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까 드셨어요? 10분 후 또 물었어요. 밥 먹었어? 배고파. 사위가 짜증을 냈습니다. 장모님, 방금 드셨잖아요. 또 물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계속 시험했습니다. 밤에 소리 지르고 물건 잃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사위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 못 살아요. 딸이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인데. 사위가 소리쳤어요. 당신 엄마라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해? 나는 결혼할 때 장모님까지 모시겠다고 안 했어요. 요양원 보내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사위는 단호했어요. 안 돼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요양원 아니면 우리가 이사 갈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딸이 울면서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엄마, 미안해.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치매 아니에요. 간호사가 놀랐어요. 네? 그럼 왜? 사위를 시험했어요. 진짜 마음으로 날 대하는지. 근데 실패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작 일주일도 못 참더라고요. 딸이 말렸지만 사위가 안 들었어요. 나보고 요양원 가래요. 간호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가 결심했어요. 집은 딸한테 안 줄 거예요. 사위가 가져갈 테니까. 차라리 기부할래요. 1년 후 할머니는 진짜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엔 진짜였어요. 딸이 면회 왔을 때 할머니는 딸도 못 알아봤습니다. 너 누구야? 딸이 펑펑 울었어요. 엄마, 나야. 딸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딸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요양원 안 보냈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 80세. 광주에서 아들 부부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시험 같은 거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은 착해. 날 버릴 리 없어. 믿음으로 집을 물려줬습니다. 증여계약서 쓰고 명의 이전했어요. 이제 내 집이니까 편하게 살아. 3개월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있어요.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들도 동조했어요. 엄마, 잠깐만 다른 데서 지내세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었어요. 집을 줬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아들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명의가 제 거예요.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난 어디가?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친척집 가시든지. 할머니는 동생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70대 동생이 할머니를 받아줬어요. 언니, 왜 시험도 안 해봤어?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믿었는데. 동생이 한숨 쉬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냥 믿으면 안 돼. 확인하고 시험해봐야 해. 할머니는 지금도 동생 집에 얹혀 삽니다. 10억짜리 집은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4가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케이스 1, 6개월 시험, 며느리 통과, 집 물려줌. 케이스 2, 3개월 시험, 며느리 통과, 예금 줌. 케이스 3, 일주일 시험, 사위 실패, 요양원 감. 케이스 4, 시험 안함, 믿었다가 쫓겨남.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노인심리학 박사 김영희 교수의 말. 요즘 노인들이 자녀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노인 학대 사건을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노인 학대 신고가 6,800건이었습니다. 그중 45%가 가족에 의한 학대였습니다. 노인들은 이런 뉴스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내 자녀도 그럴까봐 무서운 거죠. 시험은 그 불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이철수 변호사의 조언. 시험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장치도 함께 해야 합니다. 거주권 설정, 부양계약서, 조건부 증여 등. 시험을 통과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세요. 실패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게 계약하세요. 가족상담사 박순자 상담사의 의견. 시험 받는 자녀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화내지 말고 이해하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효도는 아무도 안 볼 때 나옵니다. 부모가 아플 때, 힘들 때, 불편할 때. 그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진심입니다. 시험은 그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인가요? 부모가 시험에도 당당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